혹시 제 화면 보이시나요? 보인다, 보인다. 그러니까 저 음, 논문이 아니라 그냥 약간 공학적인 어, 개념으로 하나 야, 풀이해가 나오네, 풀이해. 간단하게 좀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네. 공업사에 나오는 건가? 예,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그래. 연구에 활용하는지 한번 좋네. 평소에 다들 제 말 들리시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 공업수학 책에 나오는 그 풀이의 해석이라고 이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약간 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게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막 뭐 실험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어디에 뭐 획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다거나 하면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런 잡음이 많은 그래프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치병희 형이 발표했을 때도 그 데이터에 보면 뭔가 잡음도 많고 어떻게 한눈에 뭔가 그 데이터의 특성을 알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좀 로우 데이터 이런 게 저희는 이렇게 얻어집니다. 보통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저희가 좀 잘 알듯이 어떤 이런 함수, 이런 시간에 대한 함수가 있었을 때 이런 주파수 또는 파장 또는 이렇게 그 앰플리튜드를 순간 저희 파도로 치면 파고인데 이런 진폭파 같은 것들이 이런 대표적인 값을 알고 있으면 이 신호가 나타내는 이런 대표적인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특성들이 이렇게 간단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에서는 쉽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에서 뭐 이 사인 함수의 진폭은 얼마다, 주기는 얼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써봤던 이런 그래프에서도 그런 간단한 사인 함수라든지 코사인 함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이제 그런 궁금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데이터가 나타내는 주기와 진폭이 그리고 파장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복잡한 신호로부터 이런 대표적인 특성의 값들 파라미터를 뽑아내는 게 이제 퓨리의 해석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임의의 3차원의 공간 벡터가 어떤 뭐 화살표가 하나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를 저희가 직교 좌표계에서 x 성분, y 성분, z 성분 즉 기저 벡터로 하는 그러니까 그 베이시스로 하는 i, j, k 이런 벡터 3개로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1이라는 좌표는 예를 들면 이 1,0,0 더하기 0,1,0 더하기 0,0,1 더하기 3개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분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궁금해한 거죠. 그러면 함수도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지 않습니까?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예를 들어 여기서는 온도가 되어 있는데 뭐 y값이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시간에 대한 함수도 어떻게 분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 벡터에 대해서 i, j, k 3개로 분해가 가능했는데 이 3개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직각을 이룬다는 겁니다. 즉 직교성이라고 하죠. 수학의 용어로. 그래서 약간 함수에서도 함수의 직교성을 어떻게 정의를 해서 이를 이용한다면 서로 직교하는 성분들로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에서의 직교성을 나타내는 3가지 기본 성분은 i, j, k라고 한다면 이제 수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함수에서의 직교성을 나타내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이다. 조금 수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i와 j를 내적하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90도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또 k와 j를 내적하면 0이 됩니다. k와 i가 내적하면 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사인과 코사인을
함수의 내적이라는 정의를 통해서 내적을 하게 되면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수식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 분해가 가능하구나. 이게 결국에는 퓨리의 해석의 핵심인 겁니다. 이 뭐 수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는 뭐 이해를 해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뭐 매트랩을 이용해서 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결국의 핵심은 뭐 대부분 저희가 얻는 데이터의 값들이 뭐 전부 다 시간에 대한 함수이든지 아니면 뭐 연도에 대한 함수이든지 결국에는 x축이 있고 y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사인과 코사인의 조합으로서 해결이 된다. 근데 결국에서 아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기 이 진폭, 그리고 이 두파수, 그리고 이런 평균값,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 수학자들이 정의한 이 식에서 이제 다 발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고 또 대부분의 논문에서도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A0 개수와 이 A1, B1 개수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그것들이 이제 주파수를 나타낸다 해서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런 5.34920이라는 수에서도 이 수가 예를 들면 5 더하기 0.3 더하기 0.04 더하기 이렇게 분해가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5.0이고 그 다음이 0.3이고 그 다음이 0.049 하듯이 여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숫자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폭을 의미하는 게 이거고 이렇게 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검은색 그래프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퓨리의 해석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 실험값과 제가 이 수식으로 분해해서 이 수식으로 다시 그래프를 만든 값이 이렇게 겹쳤을 때도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구한 계수들이 신뢰성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퓨리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퓨리의 해석이라는 거는 실험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어떻게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 데이터가 데이터의 대표적인, 당연히 이렇게 불규칙한 신호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진폭, 주파수, 그리고 파장, 그리고 이 평균값들을 이제 퓨리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퓨리 해석은 신호 해석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다룰 때 또 퓨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보통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평균값이라서, 평균값은 그냥 뭐 엑셀을 통해서 이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개수로 나누면 평균값을 구해지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신호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파장이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왜냐하면 실제 이런 것들이 진폭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나타낼 때 대표성을 띠는 진폭을 표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저희가 이상적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는 그런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퓨리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좀, 제 논문에서도 결과를 뽑아낼 때 퓨리 해석이 항상 다 들어가서, 저도 이거 제가 석사할 때 이거를 좀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논문에 대해서 하면, 결국에는 제가 첫 번째 지금 논문 생각하고 있었던 게 파랑 중의 선박 조종 성능 그리고 선박 운동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이제 실험 설비 한계로 인해서 전부 다 대부분이 이런 헤드웨이브 앞에서 파도를 맞을 때만 실험이 다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지도교수와 얘기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 번씩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었습니다. 해봤어가지고 최근에는 그 EOI 때문에 그 미니멈
프로포션 때문에 조종 성능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지금 IMO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스키핑에 대한 것도 조금 연구를 했었었고 또 스탠다드한 터닝 그 머뉴버링에 대한 것도 이렇게 했었었고 그리고 또 뭐 이거는 그냥 이제 IMO 규정을 이렇게 만족을 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경우가 또 만족을 못하게 되는 환경인지 뭐 이런 것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렇게 배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실제 파도 좀 유체역학적이라서 실제 웨이브 엘리베이션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조금 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예,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받을까요? 예, 신선하다. 오랜만에 프리의 급수 들으니까 되게 갑자기 좀 수업 듣는 느낌이 나네. 예전 생각이 나네 막. 그 아까 두 번째 연구에서 보여준 거하고는 지금 오늘 지금 프리의 급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 예, 그냥 이슈가 다른 거지. 그냥 이거는 예, 지금 다른데 현재 이건 그냥 제 지금 한 거, 한 거. 예, 한 거고. 근데 전부 다 저는 파도 위에서 선박이 운동하다 보니까 파도가 또 주기성을 가진 그 파도 웨이브거든요. 그래서 파도 위에서 나타나는 운동들을 해석할 때 전부 다 퓨리 해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박의 운동이라는 거야? 선박의 운동? 예, 선박에서 예를 들면 뭐 롤링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히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파도 위에서는. 근데 그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퓨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서 이게 또 약간 오르락내리락 좀 노이즈가 심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좀 이거에 대한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퓨리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연구를 하시다 보면 언젠간 쓰이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들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래서 보통 퓨리 해석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뭐 그냥 커브 피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평균 값을 구한다거나 거기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뭔가 좀 알면 지하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질문 나도 하나만 할게. 그 위에 그 필요의 급수 식 나오는 부분 한번 보여줄래? A, 예, B 값 나오는 거. 예. 여기에서 어, 그, 그, 아이고, 어, 음.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서 예, 보인다, 보인다. 지금 A하고 A1, A2, A3, B1, B2, B3가 예. 어떻게 구해지지? 아, 예. 어떻게 구해지냐고요? 이게 음, 내 화면 바탕화면 보이시나요? 음, 예. 제가 이 공식을 못 외워서 그냥 바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음. 여기. 지금 이 사각형식 음. 보이시나요? 음.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식을 이 식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함수의 직교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AN에서 이 fx랑 코사인 nx를 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fx가 복잡한 값인데 이 코사인 nx에 의해서 약간 상쇄돼 0으로 되는 값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국엔 이 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개수라는 거는 이 이렇게. 퓨리 해석에서 딱 제가 퓨리 해석에서
보통 주어질 때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이 식이 퓨리에 해석의 이제 형태로서 주어지고 이 사각형식이 이 형태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수들을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좀 증명을 하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살짝 좀 복잡해가지고 결국에 함수의 직교성이랑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fx랑 이 네. fx랑 다른 fx인가? 어, 저기 위에 있는 똑같은 위에, fx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파이라고 한 어, 거는 이 파이가 원래 음, 수학책에 보면 그냥 L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표 약간 정의할 수 없는 주기로서.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주기가 그냥 2파이라고 먼저 함수를 음, 자기가 지정한 함수를 대상으로 뷰리의 해석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보면 동일한 어, 식입니다. 지금 시그마를 풀었을 때 이거는 시그마를 풀었을 때 이거고 이 A0는 2분의 A0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2분의 A0를 라지 A0로 뒀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예. 기본적인 식 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A1, B1이 중요하고 이 A2, B2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잡음이라기보다는 좀 더 고차항이기 때문에 메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항들이어서 고려를 살짝 덜 중요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풀의 급수로 예, 이 파형을, 예. 그러니까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나? 아니면 그냥 패턴만 아니면 이게 까지만 나오는 보면 거가? 음, 고차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특성까지 다 음, 나타내더라고요, 보면. 근데 고차항으로 가면 음, 갈수록 계산이 너무나 많아지고 지금 제가 1차항으로 한 게 이런 그냥 패턴으로만 한 거고 음, 이런 이 음, 잡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잡음들과 음, 이상한데 꺾이고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 이 코사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 계속해서 이게 무한까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무한까지 가는 거. 여기서도 저희가 이 5.342905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분해했는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비슷하다고 보고 뒷자리는 그냥 잘라버리듯이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보통 해석할 때는 이런 첫 번째 이 A1, B1이 중요도에서 뭐 70% 이상 미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서 이거를 대표값으로 그냥 쓰더라고요 보니까. 예. 나는 이해했다. 그 지금 그러니까 퓨리에 지금 공식도 그 웨이브형 생성할 때 바로 쓰는 거잖아. 뭐 fifth wave라든지 네, 다 그걸 그런 그 식으로 CFD에 넣을 때 바로 요 포뮬러를 그대로 넣어서 웨이브를 만들잖아, 그지? 예,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그 오타 스톡스 웨이브가 좀 논리니어한 음, 거라서 이게 뭐 오차함까지 음, 쓰인다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어쩔까? 오차라는 게 음, 이 오차 음, 이 다섯 음, 번째까지 음, 쓰인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음, 쓰이고 음,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아마 기관에서도 나오는 시그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을 한다고 하면 좀 그 의미를 이게 파악하는 데 아마 있어서 우리도 뭔가 센서 메저먼트 이런 걸 하면 예, 거기에 맞습니다. 나오는 그 값들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 변환이 돼야 되겠다, 그지? 예, 뭐 대부분이 진동하고 센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한 음, 거라서 음, 그렇습니다. 그렇지. 모르겠다. 치병이가 하고 있는 뭐 치병이가 하고 있는 그 거에서는 사실 이런 주기적인 패턴이 나오지는 않기는 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지, 뭐 나중에 혹시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그지? 다른 질문 없습니까? 좋네. 오케이. 그러면은, 예, 오늘
예.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그러면 레코딩도 끄겠습니다.